올해 2018년에 평창올림픽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다 행복하고 기쁠 때 그 절대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심석희 선수입니다. 네, 맞아요. 신석희 선수가 이번에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나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조재범 코치이고요. 이번은 2심, 항소심이었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1심에서 법정 구속돼 갖고 징역 1년인가요? 1년에 징역 10월입니다. 10월에서 네. 그러니까 법정 구속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심석희 선수가 그 전에는 그 두려워서 법정 증언을 못했고 맞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 얘기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 해서 법정에서 물론 조재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 하면 이제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게 평창 올림픽이 2월 달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이제 금년 1월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에 있는 그 빙상 선수촌을 방문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는 심석희 선수가 간판이에요. 그렇죠. 에이스죠. 에이스고 간판인데 심석희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갑자기 아파서 뭐 치료를 하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대통령도 이해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1월 16일 날 진천 선수촌에서 그 조재범 그 이제 전 코치라고 그래야죠. 아니, 지금은 아니니까 피고인은 전 코치가 폭행을 해가지고 전치 3주에 상해를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심석희 선수가 다시 들어가서 네. 복귀해가지고 평창올림픽 그 출전은 했습니다마는 메달 못 땄죠. 네. 하다가 중간에 이 뇌진탕 증세가 와가지고 쓰러지죠. 심석희가 넘어졌어요. 구도가 아예 닿으면서 그건 미끄러졌어요. 코너에서. 하하. 졸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어요. 그래 보니까 심석희 선수만 맞은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이 쇼트트랙 선수들 3명이 더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이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한 겁니다. 기소했는데 3명은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심석희 선수만 유일하게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2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들 의외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다른 3사람은 합의를 오히려 안 해줄지언정 심석희 선수는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석희 선수를 발굴한 게 조재범 전 코치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승이에요. 심석희 선수를. 그랬기 때문에 심석희 선수만큼은 오히려 합의를 해줄 걸로 봤는데 심석희는 안 해주고 다른 3 선수는 해줬다 해가지고 이상하다 하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발굴은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행이 또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아갖고 뭐가 손가락이 부러졌다. 부러졌다 뭐 이렇게 네. 될 정도니까 초등학생을 그 정도로 할 정도면은 그 이후의 폭행은 안 봐도 뻔한 형태가 이거는 아무리 코치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스하키 채 이거 엄청 아프거든요. 어떻게 그걸로 사람을 두들길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면 키가 정말 작거든요. 그리고 되게 애기죠, 애기. 어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저는 때리는지 모르겠고 그게 더 잘하라고 한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1학년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하라고 때릴 수 있는지 전 좀 모르겠어요. 심석희 선수는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손가락 부러지고 중학교에 올라온 이후부터는 밀폐된 공간에 가둬놓고 팼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 선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거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밀폐된 공간에서 놓고 애를 패냐면은 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통제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쇠뇌 방법 중에 하나인데 때리는 것을 그 공간적인 그 감각과 연결시켜서 하면은 무슨 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시 리콜이 돼 갖고 안 때려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쫙 쫄거든요. 글로 부르기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오라고 네. 부르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스포츠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그 긴장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성적을 높이는 효과를 한다라고 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추력을 내는 종목에서는 예전에는 그게 통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조재범 코치는 악용했던 거죠.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실적에 자기가 집착해서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열광하고 심석희 선수한테 박수 치면서 그 심석희 선수의 맥값으로 금메달을 따는 걸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가 폭력으로 인해서 얻은 메달을 원했겠습니까? 이 조재범 전 코치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제가 보니까요. 심석희 선수가 단지 맞은 것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준 게 아니더라고요. 2심에 나와서 증언을 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심석희 선수가 메달을 한 10개 이상 땄습니다. 세계대회하고 이런 데서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조 전 코치가 다른 사람을 밀어주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를. 그래서 아니, 선수라면 누구나 출전하면 우승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양보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쵸. 아마 심 선수 입장에서는 양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이제 경기를 나가는데 스케이트 저도 좀 타는데 스케이트는 나를 갈아주잖아요. 관리를. 근데 이거를 방향을 역방향으로 깎거나 안 해놓으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요. 그렇죠. 불안정하게 큰 되거든요. 부상을 당하죠. 근데 일부러 심석희 선수의 저 증언에 의하면 그래요. 일부러 게임 나갈 때 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반대 방향으로 깎아놓거나 이래가지고 경기력이 떨어지게 했고 또 심지어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코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와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선수를 지도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심석희 선수가 하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가려야 돼요. 그리고 경기 전에 또 네. 폭행이 심했더라. 꼭 경기 전에 폭행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컨디션 떨어뜨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그 코치들이라는 감독들의 그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패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고 애들은 내 거다. 내가 A란 말을 쓰든 B를 말을 쓰든 내 맘이지 뭐 그건 말 안 들으면 내가 패고 내가 알아서 내가 따준 금메달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 스케이트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디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국가대표 스케이트 날을 전속으로 갈아주는 그 전문가 한 명이 있다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빙상 선진국에 있어서의 이 스케이트 날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정교하게 하는 전문가가 있어. 그것은 이제 그 빙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온도에 따라서 코치와 그 사람이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그 깎는 뭐 이런 걸 다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잘못 얘기해 주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죠. 조재범 코치가 그 깎는 사람한테 잘못 얘기를 해준 거죠. 빙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깎는 사람은 그 정보대로만 깎은 거고 실제로 근데 저기 심석희 선수가 그거 신고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미끄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부분이라는 근데 거죠. 저는 이걸 경기력을 떠나서 만약에 심석희 선수가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 부상이라든지 다칠 수 있는 말도 못하는 부분들이 거죠. 그럼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이거 부분인 완전히 거잖아요. 그 경골이란 다 날아가거든요. 확 날아가면 이건 선수에게 망치려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막말로. 이제 예전에 보셨지만 날이 여기 꽂혀갖고 그때 한번 큰 사건 난 데 있었잖아요. 예, 그거 있었어요. 동맥이 끊어져갖고. 맞아요. 진짜. 그 선수 영원히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복이 안 돼갖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걸 알면서 됐다는 건 상당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그래서 저는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가지고 징역 10월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심석희 선수가 제기한 그 폭행 이외에 다른 특정한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심석희 선수를 경기 전에 때리고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의 날 관리를 이상하게 하고 또 몰래 가서 그 선수를 지도하고 이랬다면 그 부분은 조사하고 수사 대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그게 유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은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재범이란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그건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때린 건 인정하는데 자기도 누구의 말을 들었다.
말하자면 자기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누구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됐는가. 근데 그거가 있었다고 하면 왜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조재범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 일부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빙상계 전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갖고 또 하나는 많이 아는 것처럼 뭐 쇼트트랙에 누가 있다, 어떤 데가 뭐 라이벌이다, 그것 때문에 안현수가 나갔다, 그 뭐 상대편은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제기 있는데 왜 답은 못 듣느냐? 그러면 지금 빙상연맹에서는 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안 내놓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얘들도 한통속이 아니야? 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빙상연맹에서 정확히 답을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요. 초창기에는 쇼트트랙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면 당연히 금메달리스트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차지하면 그냥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는 걸로 인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거기를 또 치고 들어가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양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양궁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답니다. 그렇죠.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그런데도 양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야 물론 양궁은 특성이 있어요. 결국 점수로 계산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런 특성은 이건 있지만 경쟁 종목 이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그 빙상연맹의 어떤 그 문제점은 뭐 사실 얼마 전에 뭐 그 뭐죠 저 뭐라 그러죠 컬링인가 컬링도 그랬죠. 예, 컬링도 따지는 거 보면은 이제 빙상 계통 아니에요. 그래서 유난히 빙상 계통에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일본 그 코치가 그 체조 코치가 폭행하는 장면이 있었어. 최조 코치. 네,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코치도 그렇고 그 많은 폭행을 했던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했던 말이 나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관행의 답습. 네, 저는 그 말 이제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안 되죠. 지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아주 손꼽히는 파파 리더십입니다. 네. 따뜻함에도 리더십이 네, 있거든요. 근데 폭행의 리더십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건 진짜 관행이고 자기 안의 분노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박항서 감독님의 연세를 봤을 때 그때도 그러면 이제 폭행이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박항서 감독님도 때렸어요. 엄청 맞았지 네. 그분은. 근데 박항서 감독님은 정반대 리더십이잖아요. 58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 엄청 맞았죠 그분은. 저도 운동을 좀 했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그런 게 더 이상 변명이 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박항서를 보면서 따뜻함이 성적을 낸다. 파파. 예. 이영진 코치는 마마. 그렇죠.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타인을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네, 진짜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 선수를 빛나게 하고 싶고 더 나아가게 하고 싶다면 더 감싸고 더 응원해 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